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날씨가 괜찮습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질문 하셨냐면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시간 내서 뭐 받고 싶으면 그냥 받는 거고, 난 시간이 없어 그러면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지금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건강검진 받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왜냐면 건강검진을 받아서 뭐가 또 나쁜 게 나올까봐 오히려 또 겁이 덜렁덜렁 납니다. 불안하고 그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안 받아도 별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대여섯 가지만 알고 있으면 굳이 건강검진을 안 봐도 됩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 조직이 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주간과 야간의 적응력,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이런 걸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낮에는 스트레스 상태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왜? 어떤 놈이 덤비거나 뭐 이렇게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의학용어의 과립구 이것이 약 65%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뭐 덤빌 놈이 없잖아. 그러면 림프구가 35%, 65대 35, 주간에 65, 야간에 35 이런 비율로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우리 몸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러면 왜 주간에 65, 야간에 35냐? 주간에 원래는 이 생체 리듬이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간 눈 떠 있는 시간이 16시간이야. 그래서 2배, 아시겠어요? 65대 저녁에 35% 비율로 이렇게 우리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조시를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선 내 몸속에 백혈구의 비율이, 그걸 분액이라고 하는데, 백혈구 분액했을 때 과립구와 림프구가 65대 35로 돼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립구가 65%, 림프구가 35% 비율을 갖고 있으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냥 몸이 알아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혈액 검사해 보면 압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항상 기분이 좋으면 주간에 활동하고 야간에 푹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러면 백혈구에 이 분액했을 때 과립구와 림프구의 수치가 65대 35의 비율을 적정선을 가지고 있다,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온, 우리가 이제 체온을 얘기할 때 체온 면역학이라 하죠.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 박사가 이제 체온이 바로 면역이다, 이렇게 면역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우리 몸이 최적의 상태일 때는 체온이 약 37.2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원래 체온은 36.5도에서 37.2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6만여 종의 효소들이, 또 몸속에 장내 미생물 있죠. 100쪽의 미생물들이 그냥 덤벼들어서 자기 할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때, 그때 몸의 온도는 37.2도입니다. 그러니까 36.5도보다 낮으면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쉽게 겨드랑이의 이 온도를 재봐서 36.2도에서 36.5도를 나타내고 있다면 뭐 비교적 정상 체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침 기상에서 체온을 쟀을 때 35도 이하거나, 또 낮에 체온을 쟀을 때 36도가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저체온입니다. 그때는 체온을 올릴 뭔가 대책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 맨발 걷기를 하거나 뭐 좀 뜀박질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허리 돌리기를 하거나 발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뭔가 대책을 해서 체온을 올리도록 하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저체온이 나오냐? 이거는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저체온이 하나 옵니다.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너무 먹고 늘어져도 저체온이 옵니다. 이건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올리면서 혈관이 늘어나요. 이러면 혈액 이 유속이 느려집니다. 유속이 늘어지면서 군데 이렇게 거기에 혈액이 고여 있어요. 이래도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먹고 놀아도 저체온이 오고, 아시겠어요? 걔가 뚱땡이들 저체온이 오고, 또 너무 일을 이빠이 스트레스 받아도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이 저체온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주간에는 활동하고 야간엔 푹 휴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체온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2도를 가지고 있을 때 체온이 높을수록 37.2도 쪽으로 정상 체온이 이렇게 비교적 높을 때 이때 우리 몸속에 림프구 수가 많아집니다. 아시겠어요? 림프구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휴식 정비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휴식과 정비 여건이 좋아져야 뭐 찢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이런 것들을 정비 보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정비 보수 뭐 머릿속에 주간에 보고 듣고 했던 걸 다 이 책꽂이에 정리하듯이 그런 정비 보수 시간이 비교적 많이 부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체온이 너무 낮은 사람은 체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건강검진 안 봐도 됩니다. 세 번째, 이 얼굴 때깔입니다. 관형 찰색 또는 관용 찰색, 얼굴 때깔입니다. 얼굴 때깔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 얼굴이 볼고족족 아시겠어요? 이게 피부가 맑고 밝고 그 다음에 볼고족족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볼고족족하다는 것은 혈액 속에 산소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굴 때깔이 좋은 사람은 혈관도 좋고 혈액이 잘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혈액 흐름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은 몸속에 탄산가스 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혈액이 거무스름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 저하가,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 또 뭐 신부전증, 그 다음에 간 경화인 사람들 이게 귀가 꺼무칙칙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혈액 내 산소 농도가 충분히 있는 사람은 여기 이 얼굴이 볼고족족, 이 얼굴 때깔이 좋고, 그 다음에 혈액 흐름이 잘 안 돼서 탄산가스 농도가 높은 사람은 거무 딕딕 칙칙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것만 딱 봐도 알잖아요. 아, 내가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뭔가 대책을 하지. 그 식이섬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왼발 걷기 하고, 그 다음에 이 걷기 운동하고, 그러면 또 얼굴이 볼고족족해집니다. 그러면 혈액검사 안 해도 됩니다. 이 건강검진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칙칙하다. 그러면 하나는 너무 과로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휴식하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이빠이 받아도 콩팥 기능과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얼굴이 거무칙칙하니 그때는 목간통에 가서 쫙 해서 으아 하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휴식하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라, 이겁니다. 또 산속에 가서 그 비닐하우스 쫙 해서 빈대 또 부쳐먹고 좀 휴식 좀 하고, 남의 그 돌아다니는 그 닭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몰래 닭 백숙에서 얼렁 끓여 먹어. 그냥 나 똥 내면 모르니까 쫙 해서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얼굴이 볼고족족해집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얼굴 때깔로 혈액이 잘 돌고 있는지, 산소가 충분한지, 탄산가스가 많은지를 볼 수 있다.
이것만 알아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 혈액순환이 잘 되면 무시 뭐 가서 돈 베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맥박입니다. 우리가 여기 손에 이 맥박을 이렇게 재봤을 때 1분에 이 60에서 72에 뛰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급하신 분들은 여기 15초 정도 해가지고 곱하기 4를 하면 60이잖아요. 예를 들어 15초 해보니까 1초에 한 번씩 15번 뛰더라. 그럼 곱하기 4, 4, 5, 20, 4, 1은 4, 60, 100은 아주 정상이에요. 조금 빨리 뛰면 72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보고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 이 맥박동 수가 72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85회, 90회가 됐다는 것은 몸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60에서 72회가 정상이니까 그 범위에 들 수 있도록, 너무 빠른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맨발 걷기, 까치발 걷기 이런 운동을 하면 이 맥박수가 내려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60에서 72회가 되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똥 싸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먹고 뭐 하루에 한두 번 똥이 잘 나온다, 그러면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아까 말씀대로 이 과립구가 65%, 림프구가 35%의 이런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으면 똥이 잘 안 나와요. 그 변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발이 차갑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똥 눕는 거, 그 다음에 맥박, 이거 심박동 뛰는 거, 얼굴 때깔,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주야간 자고 일어나는 거, 기분 정도로다가 이게 정상적이면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뭐 어디가 암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나올까봐. 실제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보고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이 작동이 되면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받아봐야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정상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내 몸이 주간과 야간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각 조직과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설사 뭐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치유됩니다. 염증이 있다 해도 바로 치유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신호를 잘 알아두면 건강검진 필요 없다. 그리고 자가 진단에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된다. 그래서 혹시 암 진단, 뭐 암 나올까 걱정해서 뭐 병원에서 이렇게 혈액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나서 그 뭐 의사가 끼웃끼웃하다가 요거 2주 후에 조직 검사하고 2주 후에 봅시다. 그럼 그 2주 사이에 암이 생기는 거야. 그걸 공암증이라고 그래. 괜히 불안, 초조, 긴장이 너무 갑자기 빡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때 몸이 차가워지면서 암이 생기는 거야. 그럴 바에야 안 받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뭘. 저는 그냥 건강검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뭐시 그 보건소에서 뭐 대장암 대상자입니다. 뭐 똥 잘 나오는데 뭐 하려고 검사를 받아? 아니 오줌 잘 나고 똥 잘 싸는데 뭐 하려고 대장암 검사를 받아? 뭐 무료고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야. 가서 똥구멍에다 물 한다는 거야. 한 번도 안 받아 잘 살고 있어요. 먹은 대로 똥 잘 싸고 잘 살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혈압 한번 재보고 혈당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그다음에 뭐 백혈구 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과립과 림프구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잘 모르는 얘기야. 혈액 검사에 보면 혹시 백혈구가 우리 그 정상적인 거는 5천에서 8천인데 이게 10,000 이상 나오면 너무 활동을 과다하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질병 발생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질병 발생 뭐 여건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냥 좀 휴식하면 되는 거야. 너무 활동이 많아도 이 백혈구 수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냥 업무량을 줄이고 좀 쉬어라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 그 무시무시 이 과립구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 산속에 친구들하고 가서 그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뭐 몰래 잡아먹고 그래도 돼요. 걸리면 그냥 돈 내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와. 그래도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으면 이런 백혈구의 그 뭐지 과립과 림프구, 백혈구 수치 높고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꼭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혈액 검사하고 뭐 특별하게 건강검진 뭐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건강검진 꼭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니 이런 5가지 이거 할 때는 꼭 적어. 저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이 바람백에 붙여. 이거 뭐 내가 그냥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고 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보면 그걸로 끝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지하면 매일 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 학문을 갈고 닦아야 돼. 그래야 knowledge and wisdom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서 건강검진 안 해도 되잖아. 이것만 잘 관리하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시겠어요? 이것도 생활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너무 그 건강검진 결과에 큰 연연하고 그 건강검진 안 받으면 다 내일 모레 뭐 죽어 자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건강검진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고 이런 거 평상시에 하나씩 눈여겨서 이런 학문을 배우고 갈고 닦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 보고 이상이 없으면 가서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바로 알자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건강검진에 대한 너무 그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